거의 2000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거기에 뜻글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천간과 지지와 관련된 것만 지금 뽑아가지고 거기다 놓은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천자문에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요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고만 알지 진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으로도 읽는 경우, 그죠? 신으로 읽는 경우는 설명드렸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도 읽는다 그러면 신수열장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뭐 여기 진이 나오니까요. 진이 나오니까 뭐야 이거 1월 성신 그러죠? 1월 성신 그럽니다. 해와 달과 별이죠. 그 얘는 뭐예요? 황당하죠? 1월 성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럼 뭐냐? 이거는 해와 달이 되고 성신에서 별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별은 뭐고 이 별은 뭐예요? 공부 이렇게 나가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 별은 뭐,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내 별.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쵸. 신이라고 할 때 신은 뭐냐? 언덕 한자에다가요. 여기 보면 양기운이 무럭무럭 나온 거 밑에 뿌리 시자입니다. 음력 바로 3월달이라 그랬죠. 3월달이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양기운을 받아가지고 양기운이 이렇게 올라오고 저희 음기운 조금 남아가지고 아지랑이가 땅에서부터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는 때입니다. 음력 3월이죠. 양력으로 표현하자면 4월, 5월에 해당돼요. 아주 따뜻한 봄이죠. 마지막 봄이죠. 왜냐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석 달 봄이 되니까요. 여기까지 석 달 봄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오미신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신이 뭐냐? 그럼 이거 뭐냐면 언덕 한자가 되니까 이거 땅이네.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천지현황인데 천자문의 맨 처음 시작은 하늘과 땅 해놓고 그리고 일정 정도 윤여성세 그다음에 뭐죠? 윤여성세 율려조양 윤여성세 율려조양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운등치우 노결위상이라고 하는 그 대목까지는 뭐냐면은요 하늘에 있는 그 음양의 기운을 가지고 일어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땅 얘기를 했어요. 땅까지 천지 해놓고 그 중에 우선인 하늘을 얘기를 하죠. 하늘을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천지현황 우주홍황이라 그 다음에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 그죠. 1월 영측 차고지고 1월 영측하고 그 다음에 성자는 없어요. 진수 열장이라 여기 지금 천자문 공부하시는 분 서예 하시는 분들 저 밑에 보니까 그 천자문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지난주가 지나가다 얼핏 보니까 천자문 관련 글들이 있더구만요. 근데 이 진으로 읽어야 되느냐? 아니다. 신으로 읽어야 된다. 신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1월 성신 그랬죠. 신. 생신하고 그죠? 생신. 때로 얘기할 때는 신입니다. 생신이죠. 그러니까 때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그러면은 이 땅에는 하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은 항상 가보지 않은 곳을 처음 보거나 그죠? 올라갈 수 없는 저 하늘을 표현하는데 다 뭘 가지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땅에서 직접 겪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저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이고 교육 정도는 얼마가 될 것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쫙 분석할 수 있어요. 왜? 언어를 보면 알거든요. 언어를 보고 쭉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보지도 않은 곳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곳에 대해서 처음 가서 딱 보고 그걸 표현해서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겪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전부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늘 가봤어요? 하늘 아무도 안 가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땅바닥에 붙어서 살죠.
아닌데요. 새는 날아다니는데요. 날아봤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땅바닥에 붙어 삽니다. 그런데 땅하고 그 대비되는 저 위에 하늘에는, 하늘에 붙어 사는 건 뭐예요? 하늘에 붙어 있는 것들은 해와 달과 별이죠. 그죠? 우리 모든 물건들이 붙어 있는 이 땅을 뭐라 그래요? 땅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붙어 있는 건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 이거 나왔죠? 신이잖아요. 언덕 한자에. 그죠? 양기운 있고 모든 것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실은 뭐 해나 달이나 별이나 같은 거죠.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얘는 그야말로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되고 얘는 뭐예요? 피사체죠. 여기 밝은 빛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 별은 두 가지 종류죠. 스스로 발광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되쏘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와 달과 별이 붙어있는 그 땅,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월 영측하고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가 정확하게 뭐 수는 별자리라 그랬죠. 별들이 붙어서 이런 모양에 따라서 무슨 자리 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저 별이 붙어 있는 그곳들. 그래서 정확한 신수열장이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뭐 그냥 별자리라고 해서 표현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신이라, 1월 성신이라 할 때 해와 달과 별이 붙어 있는 저 하늘의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그 하늘의 땅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우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 안 가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주는 어떻게 보여요? 우주, 우리 밤하늘 볼 때 밤하늘에 뭐가 있어요? 은하수, 별이죠. 은하수가 별이죠. 근데 우리는 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하라고 표현했죠. 뭐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서양 애들은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해. 저 별이 다이아몬드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이아몬드 가치가 하나도 없겠죠. 가끔 별똥별 떨어져. 우리 은조각으로 봤죠. 근데 단순한 은조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의 별을 기가 막히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처럼 보였느냐? 낮에는 모든 게 다 보이지만 밤에 반짝반짝 하는 게 하늘에 반짝반짝 하는 저게 있는데 쟤를 뭘로 표현하냐? 땅에서도 반짝반짝하죠. 어두워지면 뭐예요?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 안 계세요? 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예전에 여기 안 계시면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 때들, 그 할아버지 때들 저 거나하게 옛날에 막걸리니까 거나하게 막걸리 드시고 니나노 해가면서 이제 동네 길 걸어오시죠. 안 오셔요. 가다 보면 동네 어디에 저 입구에 있는 개울에 빠져 계셔요. 왜? 밤에 보면은 물이 다 반짝반짝하죠. 빛을 받아서 화나니까 길인 줄 알고 우리 들어가셔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뭘로 하냐? 물로 표현합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걸로 뭐예요? 하수. 하늘에 있는 하수죠. 중국에 있는 장강 하수에서. 그래서 은하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 천지 현황하고 하늘은 검고 누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색깔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색깔 이거 한다 그랬죠. 색깔 색잎표 줘야 되죠. 색잎표에 빛나니까 하늘은 검고 누르며 그 다음에 우주는 아까 우주 그랬죠. 우주는 홍황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주는 홍황이라. 홍자가 무슨 홍자예요? 이게 뭐 물 숫자 있는데 어디가 넓어요? 일단은 글자 모든 물이 함께 공자죠. 모든 물이 다 모여서 홍수 홍자죠. 큰 물, 홍수를 큰 물이라 그래. 큰 물질 홍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물, 홍수가 났다. 이거 홍수잖아요. 그죠? 홍수는 여기 물 개울이나 바다 뭐 연못이나 이거 채우는 게 아니라 온 천지에 꽉 다 채우니까 논밭 다 채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큰 물지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거를 그냥 조금 더 의역을 해서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크면 큰 대자가 있는데요. 넓을 광자가 있는데요. 광대하다? 아니죠. 그 큰 물지다 이 소리.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도 어떻게 남이 가르쳐준 것만 가지고 외우다 보니까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공자. 원래 이거 정도법 논이죠. 물이죠.
이렇게 나눈 그 땅에 함께 모이고 같이 함께 경작한다라는 뜻인데 물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천자문 공부한 대로 해보세요. 이거 무슨 글자로 배웠어요? 거칠다 공부했죠. 왜 거치냐? 자, 밑에 물이 이렇게 내천자의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이 이렇게 잘 가야 돼요. 큰 물이 져가지고 물이 그저 이 지멋대로 횡류를 합니다. 그죠? 이리 갔다 저리 다 가면서 그 다음에 싹 쓸어가죠. 없어집니다. 내가 곡식식은 돈 다 없어지고 다 지고 난 데는 내가 심은 곡식들 없고 거기에 뭘만 잔뜩 있어요? 잡초들 풀만 잔뜩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황무지 그래요. 황무지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없을 무자를 썼지만은 뭐예요? 없지 없다라는 게 뭐가 없느냐? 우리가 먹을 곡식은 없고 전부 다 풀들이 잡풀들이 이렇게 우거지. 그래서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 돌멩이나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잡초가 우거진 곳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황무지는. 이게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다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홍황이라 표현한 것은 자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수처럼 보이죠? 물처럼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저 넓은 저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곳에 반짝반짝반짝 물결 치는 바닷물처럼 보일 겁니다. 그죠? 물이 있으면 뭐가 살아야 돼요? 생물이 있어야죠. 식물이 있건 물고기가 있건 동물이 있건 있어야 되는데 뭐 있던가요? 그냥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다시 말해서 신이라고 하는 저 하늘의 땅에 오로지 뭐예요? 반짝반짝하는 이 은 조각들, 다이아몬드 조각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황폐하죠? 황무지죠? 먹을 것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는 뭐예요? 마치 큰 물 진 듯, 큰 물 져가지고 황폐해진 듯 하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은 검고 누르다 그랬어요. 검다라고 할 때 검은 것은 검을 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검을 흑자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이 소리예요. 검을 묵자, 검을 흑자, 흑으로 표현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색을 표현할 겁니다. 봄이라 그러면 자, 봄 확실한 봄은 뭐냐? 만물이 그저 땅이나 나뭇가지 해서 막 무성하게 싹이 올라오는 때예요. 이게 확실한 봄입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왕성한 계절이라 그래서 모강지절에서 동방목이라 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라 표현했고 목의 대표적인 색깔은 뭐예요? 나무의 대표적인 색깔. 뭐 봄에서부터 단풍 붉은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말겠다. 모든 대표적인 색깔은 뭐예요? 푸른색이라는 것이죠. 청색으로 이렇게 청색의 정확한 뜻은 이렇게 됩니다. 붉을단이 가운데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방, 봄을 대표하는 색깔을 푸른색, 청색으로 표현해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우리는 청을 기본적인 색깔로 표현해요. 그런데 청색 말고 또 뭐예요? 녹색이라는 게 있죠. 우리 청록을 잘 구별 못하는데 구별을 못하는 실은 구별을 다 하지만은 요거 아마 그 손자들 이렇게 데리고 대도시에서 아마 그 저기를 건너려면 건널목을 건너려면은 야 뭐라 그래 야 파란불 들어왔다 건너가자 그러면 손자가 공부 조금 좀 색깔 공부한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파란색이 아니고 녹색인데요. 이럴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하늘도 파랗고 그죠? 자 들판도 파랗고 저 산에 우거진 산도 파랗고 다예요. 바닷물도 파랗고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색깔을 요걸로 써서입니다. 말은 그렇게 다 표현하지만 그 속에 녹색도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싹에서에 나오는 그 색은 무슨 색이라 그랬나요? 싹에서부터 딱 나오는 색. 하늘과 땅이 하늘은 걷고 땅은 누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무슨 수로 만나? 쟤는 저기고 얘는 아래에 있는데 기운으로 만난다 그랬죠. 하늘에서 기운, 양기운, 따뜻한 기운을 내려주면은 땅에서 뭐가 올라가요? 물이 올라가죠. 수증기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위에서 뭘로 만나요? 구름으로. 그죠? 구름이 되죠. 구름이 많이 끼어지면 갑자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비가 내리죠. 그래서 둘이 뭘로 만나요? 물로 만나죠. 비로 만나죠. 그래서 하늘과 땅, 남녀의 이 관계를 또 운우지정이라
구름과 비의 정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무슨 수로 만나? 물로 만나죠. 물로 만나는데 물을 뭘로 표현해?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물감색이에요. 둘이 만나서 뭐 해요? 연애해서 하늘과 땅이 연애해가지고 만물을 내죠. 모든 만물을 냅니다. 모든 만물을 내는데 우리 황하 문명권에 있는 이 몽골로이드는 태어나면서 몸에 뭘 갖고 태어나요? 몽골로이드 반점 푸른색이죠. 거의 인류의 정통성입니다. 궤변을 늘어놓자면 그죠? 그리고 땅에 싹들이 나오죠. 싹들은 무슨 색깔이에요? 푸르딩딩한 그걸 뭐라고 하냐? 여기 두 개에서 나오는 거 현황 두 개 하면은 무슨 색이라 그랬죠? 예, 하늘이 창색을 냅니다. 풀에서 나온 창색, 억조 창생 그러죠? 창색을 내요. 그 창색이 연두색 비슷한 거죠? 이거 창색이에요. 그래서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뭐가 있냐? 억조 창생. 하늘과 땅이 만나서 모든 만물이 나왔고 이것뿐이더니 저 하늘에는 그죠? 오종왕이라 이것까지 다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하늘은 검고 누르다. 그게 뭐 짓는데? 이거 주역에서 나오는 글이에요. 주역 권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문학적 표현 속에서 과학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치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청이 되고 요걸 헷갈리는 이유는 두루 이걸 대표해서 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게 대표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녹색, 창색 다 포함된다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름의 대표적인 색깔을 뭘로 두느냐? 여름은 뜨겁죠. 뜨거운 거는 뭐예요? 불이죠. 제일 뜨거운 게 불입니다. 그래서 화왕지절이라 그러고 불의 색깔은 뭐예요? 실은 여름은 색깔이 굉장히 우거지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표현했는데 아니죠. 뜨거운 여름의 색깔로 대표해가지고 불의 색깔이 뭐냐? 주색을 정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주색. 주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은 무슨 색인가요? 가을이 골치 아플 겁니다. 가을은 울긋불긋. 가을은 울긋불긋인데 실은 조금 한 단계면 가을은 모든 것이 조락하는 계절이죠. 다 떨어져. 우리 지금 인생이 언제예요? 가을녘이에요. 인생의 가을녘이 되다 보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생겨나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막 생겨나요. 이게 검은 머리건 노란 머리건 빨간 머리건 간에 가을이 인생의 가을녘이 되면 뭐가 돼요? 다들 희끗희끗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을이다 그래서 황금들녘을 생각하는데요. 가을은 가을 기운이죠. 모든 건 다 땅에서 일어납니다. 땅이 언제 가을이라고 표현할 때는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온통 뭐 했을 때? 여러분들 땅이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땅의 색깔이 제일 좋은 때. 봄에 이렇게 파릇파릇 싹 나올 때가 좋던가요? 꽃필 때가 좋던가요? 지금이야 뭐 다 좋겠죠. 왜냐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근데 이런 걸 만들었던 이 시절에 제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저 가을에 누렇게 곡식들이 익은 그 땅. 곡식들이 익은 땅은 무슨 색깔이에요? 누런색입니다. 그래서 중앙토의 색깔을 뭘로 표현한다? 누런색으로 황색으로 표현합니다. 그 임금님의 가운데 있는 골룡포라 그 누런색이 기본이죠. 노란색이 제일 멋진 땅입니다. 노란색은 딱 해놓으면 온 천지를 다 덮고 있는 것 같죠. 노랗게 가을에 그 들녘이 익으면은 그 예천은 이쪽 땅은 좀 넓죠. 자 좁은 강원도의 산골짝도 어떻게 되냐? 강원도 산골짝까지 저기 무슨 산이 청량산 쪽 그런 그 땅 있는 데 있죠. 저 부석사 올라간 그 좁은 농토도요 노랗게 익으면은 진짜 넓게 보여요. 계곡이 그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황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가을은 다 이제 이것조차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다 탈색이 되죠. 그래서 가을의 색을 금색을 뭘로 표현하냐? 백으로 대표를 합니다. 백이 되죠. 그리고 겨울색은 뭐예요? 깜깜 어둡죠. 한 밤입니다. 밤이 되고 어두우니까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되는데 검은색은 뭐냐면은 이게 하늘의 그 대표적인 색이 거물현자를 뭐냐 어두우니까 가물가물거리죠. 아까 하늘색을 천현이죠. 검다 그랬습니다. 이 검다라는 것이 가물가물거린다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보통 현색이라 표현하는데요.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고 있으면 안 올려다봤지 한 번 더. 실험 정신 강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일이라도 이제 농사일 다 끝났으니까 저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한참 쳐다보세요. 눈이 오는 날 언덕에서 하늘 한참 쳐다보세요. 아마 가물가물거릴 겁니다. 옛날에 애기들 데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풍선 이렇게 해서 놓치잖아요. 그죠? 안타까워서 하늘 한참 쳐다봐요. 풍선이 아른아른 가물가물해서 없어지죠. 가물거리는 모습. 그 가물거리는 걸 글자로 어떻게 나타내요? 글자 중에서 제일 가물가물거리는 거 명주실이죠.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입니다. 그 명주실이 실명자가 바로 요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꾸불꾸불 얘는 이렇게 해서 이게 고치에 이렇게 감겨 있는 실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건데 이게 정확하게 실명자예요. 적어도 실이 되려면은 요만큼은 있어야 돼요. 요게 몇 개냐? 가물가물 2개 되고 하나 둘 셋 해서 이거 다소돌이에요. 다소돌 명자입니다. 오를 한자로 보면 홀이라 그래서 문득 홀자. 마음에도 둘 수 없을 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고 적어도 실로 쓰려면은 사로 쓰려면 만약 열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뜻글자는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이고 실생활에서 나온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면요 이거 공부 무지무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지금 누에고치에 감겨있는 풀이죠. 아까 실입니다. 그거 하나 풀어보세요. 하나 풀면 저기다 뭐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 풀어가지고 위로 쫙 올려보세요. 가물가물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물현이라고. 정확하게 가물다가 아니라 날이 가물어가지고 가물다가 아니라 가물거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물가물거리고 비슷한 거 이제 검다라는 것인데 어두워. 하늘은 한참 올려다 볼수록 어둡죠. 어둡고 해서 그래서 요 2개를 통용하는데요. 정확하게는 가물거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현이라고도 쓰지만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흙이라라는 말로 이렇게 쓰죠. 먹묵자 형태, 먹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검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정색은 현색입니다. 현색. 그래서 우리가 오행색이라 그러면 동방목의 청, 이게 정색이에요. 그 다음에 남방 화의 주색, 그 다음에 중앙토의 황색, 그 다음에 서방 금의 백색, 그 다음에 북방 수의 현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령신을 두고 우리가 청룡 등등등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각자의 나이에 따라서 자 토끼띠가 있습니다. 토끼띠는 자축 인묘 묘니까 네 번째니까 음이 되겠죠. 그럼 음하고 연결됩니다. 음은 양은 양끼리. 왜냐면은 갑자가 되고 자 음양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미 천간과 지지, 천간이라 그러면 양이 되고 지지가 되면 음이 됩니다. 제가 말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보면 그대로 되죠. 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남들이 사주팔자 할 때 별로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거 괜히 가서 이런 거저런 볼 필요 없습니다. 요것 따라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자축, 인묘, 진, 꽃 책에 다 있어요. 그 자료에 다 있으면 신사, 오, 미, 신, 유, 술, 해. 아까처럼 이게 왜 개띠인지 주역으로 표현하면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요 괴예요. 산지박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해서 열고 저 문틀이 되고 문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문의 모양이 되고 문을 지키는 게 누구냐면은 개죠. 그래서 개띠, 얘를 개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개띠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이죠. 자, 홀수는 1, 3, 5, 7, 9라고 하는 홀수는 뭐냐면 홀수를 자, 우리가 양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기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양수는 플러스, 음수는 마이너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때 홀수를 양수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짝수를 음수라 표현합니다. 2, 4, 6, 8, 1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천간 자체는 양이죠. 양 속에 양과 음이 있습니다.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음이지만은 음 속에 또 양과 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얘는 전체적으로 양이고 얘는 전체적으로 음이니까 각자 뭐예요? 양으로 만나죠. 그렇지만 여기가 양이 되고 여기가 음이 됩니다. 그죠? 참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음 속에서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이렇게 만나요. 그럼 갑자 그러면은 갑자다 그러면 여기 때문에 띠는 여기에 지지가 설정을 하죠. 쥐가 되죠. 갑자 그러면 갑이 어디에 속하나요? 천간의 동방목에 속하죠. 그죠? 그럼 이 쥐는 무슨 쥐예요? 푸른 쥐죠. 푸른 쥐죠. 푸른 쥐는 실제 있는지 없나? 그럼 푸른 쥐다 그러면은 나이로 표현하면 언제예요? 봄이니까 어리죠? 어린 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쥐. 그죠? 그리고 봄쥐. 봄의 쥐. 백올겠죠? 갑자생들. 백올 겁니다. 아마 사주팔자, 제가 사주팔자 전혀 몰라요. 아마 이런 원리를 가지고 두루두루 떠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심 좋으면 거기다 살 좀 붙이고 뻥 좀 붙이면 있죠. 혹해가지고 어머 잘도 맞아 잘도 맞아 아마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아마 그분한테 가서 자기 얘기 다 해요. 이 사람들은 몇 마디도 거기다 이렇게 곁들여주면 어머 어떻게 제 팔자를 그렇게 잘 아세요. 믿지 마세요. 자, 청쥐죠. 갑자. 을축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띠라 그랬어요? 바깥은 소띠죠. 소띠인데 을축이죠. 을축. 봄소죠. 어린 소이기도 봄소인데 봄소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 직사하게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밭 갈아야죠. 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밭 갈아니까 어릴 때부터 이 고생 타고나는 사람이겠죠.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 딱 붙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까 아니라 아유 그나마 다행이군요. 부모님 잘 만나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세상에 이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병인입니다. 병인이면 호랑이죠. 이는 호랑이라 그랬죠. 경빈이 아니야 인빈 출일이라 해가 나오는 공경 원래 공경할 인자입니다. 자, 인자 설명드렸죠. 밭에서 이제 땅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씨앗이 싹이 이렇게 트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거. 우리 볼이 나올 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싹이 잘못하면은 얼어 죽을 것이고 너무 웃자라면 이것도 나중에 그 알곡도 안 맺으니까.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밟아주는 것이 인입니다. 공경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병인이에요. 호랑이 그렇잖아요. 여기다 범띠를 붙였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범띠가 되는 것이고 병인이에요. 불이죠. 불은 이글이글 타오르죠. 호랑이 중에서 어떤 호랑이겠어요? 엄청 무섭겠죠. 그리고 여름이니까 한참 장성이잖아요. 그죠? 무럭무럭 자라는 장성한 호랑이가 와 참 사납겠다. 세상 한번 크게 포효하겠네. 그런데 참 부모님 잘못 만나서 스스로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에이 이거 호랑이가 아니라 뭐예요? 고양이로 변했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몰라도 점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주팔자에서 이제 이건 우리는 그 태어난 해만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로는 무슨 호랑이에요? 붉은 호랑이죠. 붉은 호랑이입니다. 그 다음에 병인 정묘 그랬죠. 정묘는 누구예요? 토끼가 되죠. 정이 되니까 토끼띠는 토끼띠인데 무슨 토끼예요? 와 되게 어른 장성한 토끼입니다. 그죠? 막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냥 굴파고 하는 아주 씩씩한 장정의 토끼가 되겠죠. 색깔로는 무슨 토끼? 붉은 토끼. 그죠? 붉은색이니까. 자, 그 다음에 무진생이죠. 무진생이 되면은 이게 무슨 띠? 지는 용띠라 그랬죠. 지는 용이 되는 것이고 무지가 무슨 용이에요? 와, 황룡이네요. 그죠? 중앙토가 되고 무진이고 황룡이라 그러면 옛날에 황룡은 누구예요? 임금님이죠. 천하 제1의 황룡입니다. 그런데 황룡은 황룡인데 이것도 뭐 집안을 잘 만나야 되겠죠. 집안을 잘 만나야고 황룡이라 하더라도 이제 주역에 보면은 맨 처음에 용이라도 자기 실력이 안 되면 잠룡이니
물용이라. 잠긴 용이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너는 쓰지 못한다. 그래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공부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그래야 되는 거지. 이제 아직 그래서 때를 보면서 사람이 어떤지 볼 겁니다. 기사생 또 뭐예요? 무기니까 뱀 띠죠? 누런 뱀이죠? 무기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천간은 색깔 이렇게 됩니다. 무기사, 그러니까 뱀, 누런 뱀, 누런 뱀, 누런 뱀, 누런 뱀. 그 다음에 경호생. 무슨 말? 백마. 백마띠가 되죠. 경이니까 가을에 경일이 되니까 백마띠가 되고 조금 이제 아주 장성하면서 장년이죠. 장년. 약간 이제 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미생. 신미가 되니까 미는 무슨 띠라 그랬어요? 양띠죠. 신미가 되니까 무슨 양? 하얀 양이죠. 흰 양입니다. 흰 양이 되고 약간 조금 늙었으니까 좀 맛은 없겠다. 그죠? 야, 좀 어린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신생. 신 그러면 잔나비띠죠. 임 그러면 언제예요? 북방임이죠. 그래서 색깔은 검은 잔나비. 그죠? 임신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잔나비? 늙은 잔나비. 그죠? 늙은 잔나비. 이거 자식들한테 봉양받아야 되겠죠. 자식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유생. 닭띠죠. 닭띠가 되고 역시 무슨 닭? 검은 닭이 될 것이고 늙은 닭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쭉 가서 갑술이 됐죠. 갑술이 되니까 개띠가 되죠. 개띠가 되는데 갑술이 되니까 무슨 개띠? 아직 어린 개, 강아지띠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강아지띠가 되고 이제 푸르다라는 거니까 강아지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갑술 그 다음에 을해가 되죠. 을해 그러면은 뭐가 되냐? 돼지띠가 되는데 을이니까 아직 어린 돼지가 되겠죠. 아직 어린 돼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풉니다. 그래서 앞에는 색깔이 되고 색깔이자 그 다음에 나이를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아직 어리냐 장년이냐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쭉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간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뭐 되지도 않게 보죠. 제가 이제 기해생 그러면은 기해 그럼 여기는 토가 되니까 누런 것이 되겠죠. 가을이 되고 해서 황금돼지는 되는데 오로지 뭐가 들어야 무하고 기가 들어야 누렇다라는 걸 붙일 수 있습니다. 아닌 것에다가 누렇다라고 붙이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금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 읽는 것은 여기에 되니까 그래서 가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황금들녘이라고 하는 표현은 금이라고 하는 건 가을이죠. 그죠? 황이다 그러면 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뭐가 왔다? 가을이 왔다. 모든 곡식들이 익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간과 지지를 합친 바로 육식갑자. 조금 안다고 뭘 떤다? 육갑 떠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다가 시간이 조금 되니까 이제 24절기를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뭐 이렇게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를 이렇게 보자면은 천간은 10개죠. 천간이 10개인데 지금 24절기는 바깥으로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도는 것이죠. 근데 천간에 무와 기 2개가 빠졌죠. 실질적으로는 천간은 지금 8개밖에 못 씁니다. 지지는 12개가 전부 다 바깥으로 돌죠. 12개. 그럼 24절기는 24개인데 2개 합쳐봤자 22개인가요? 12개, 22개. 24절기. 제가 뭐가 잘못됐나? 맞나? 참 8개, 20개죠. 여기 8개, 20개가 되잖아요. 그죠? 무기는 여기를 가운데로 중앙토로 빠졌으니까 중앙토 모든 것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 1년 12대. 24절기는 전부 다 땅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토를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천간에서 무기 빠지면 8개만 씁니다. 그래서 20개가 되고 그럼 나머지 4개를 뭘로 쓰느냐 이 소리예요. 나머지 4개를. 나머지 4개는 우리가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죠?
우리가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다시 한번 분화가 돼서 양은 양끼리 양 하나 음 하나, 그 다음에 음에서 양 하나 음 이렇게 해서 이걸 뭐냐면 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화가 돼서 양에 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오고요. 밑에 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양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양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양 한 번, 자, 한 번 해서 우리 태극기에서 쓰는 것이요. 곤, 순음이죠. 건곤, 그 다음에 감, 리 이렇게 씁니다. 건곤, 감리가 되고요. 자, 이걸 쭉 펼쳐나가죠. 나중에 후천팔계 방위도에 보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이거 다 모른다 하고, 지금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모든 것은 항상 양 한 번, 한 번 이렇게 돼요. 골고루죠. 남자들끼리만 쭉 다니면 그거 참 삭막한 사회예요. 여자들끼리만 다니면 그거 별로 힘도 없는 사회. 그죠? 항상 뭐냐면 양과 음이 고르게 같이 섞여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조화로운 사회입니다. 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반드시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요. 항상 음양은. 그럼 지금 여기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 봅시다. 빨간색으로 쓴 거 양이죠. 천간이니까, 그죠? 음이죠. 양이죠. 음이죠. 여기까지 딱 좋았죠. 해액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음에서 음이죠. 지지밖에 없죠. 얘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양으로 한번 골라줘야 됩니다. 여기서 양. 그 다음에 양, 음이 되죠. 여기 한번 또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음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되니까 여기도 한번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겁니다. 요거까지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집안 조상 무덤 보는 것도 무슨 좌도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천간에서 그 주역에 8괴가 있습니다. 8괴라는 건 사방 8방 할 때 8방위를 나타내는데요. 자, 이쪽은 해가 뜨는 쪽이 되니까 동북간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북간방이라 그래서 주역의 괴상으로는 저기 태극기는 빠진 겁니다. 괴상으로 해서 속에서 좌우에 양 하나 나오는 것 간이라 그래서 일시겐 잘 보면 해 뿌리예요. 좌속에서 이제 뭐예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모양을 표현한 것이 간입니다. 그 기본 뿌리라 그래서 나무목 붙이면은 뿌리 근자가 되죠. 양기운이 하나가 딱 올라오니까 이렇게 쓰면 좋을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괴를 붙이고요. 간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동남 손풍입니다. 바람이 저 남방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때가 바로 손풍이 되는데요. 밑에가 바람이 있고 양이 이렇게 되고 이걸 손이라 표현합니다. 손방 그렇게 되죠. 손방.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곤방이 됩니다. 순음으로 해서요. 곤방이 되고 따곤자를 써서 아까 건곤 감리할 때 곤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괴가 됩니다. 건방, 서북 건방이라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방향을 얘기할 때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방향을 표현할 때 동서를 기준으로 하죠. 이게 동서죠. 그래서 이건 동북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 동북이죠. 이쪽이 북쪽이니까 항상 북이고 남쪽을 위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냐면 동북 간방이 되죠. 정북방이 되고 정동방이 되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동남방이죠. 동남 손방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방이 되죠. 남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돼요? 서쪽을 기준으로 하니까 서쪽하고 이렇게 남쪽이니까 서남 곤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서북 건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북 건방. 그런데 서구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서구 애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여기가 북이 되고 남쪽이 되고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죠. 걔네들은 동북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북동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동남이라 하지 않고 걔네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요걸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유목문화는 돌아다니면서 집으로 저녁 때 집에 안 들어가죠. 우리는 저녁에 농사일 끝나면 다 집으로 들어가서 씻고 휴식합니다. 그런데 유목사회에서는 뭐예요? 집으로 못 들어가요. 그냥 계속 풀 뜯으러 먹이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밤하늘에 그 좌표를 알려주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게 중심이 돼요. 북쪽이. 그래서 항상 모든 걸 표현도 이렇게 해요. 똑같은 방향인데 우리는 동북이라 하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 북동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자, 우리는 서남이라 그러는데 걔네들은 서남이 아니라 뭐예요? 서남이 아니라 뭐라 그래? 남서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자, 제일 유명한 그 항공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노스 웨스트. 노스 그러면 북쪽이죠. 북쪽이 되고 웨스트 그러면 서쪽입니다. 그럼 노스 웨스트 항공 에어라인 그러면은 하는데 그러면은 북서 항공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뭐라고 했느냐? 번역할 때는 서북 항공 이렇게 해요. 걔는 오랜 세월 동안 이거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제일 유명하다는 그 이하령 박사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왜냐? 농경문화와 그다음에 유목문화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보는 기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준선이 달라요. 그로 인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하면 틀렸다.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다를 이자가 바로 이거예요. 가운데 밭은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가치를 공통, 8집, 바깥으로 8집이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건 나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점은 있는 거죠. 공통점은 있는데 네가 동쪽으로 갔느냐 서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겁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점은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를테면은 성경인데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주역에 있는, 다시 말해서 사입방이 되는 거죠. 사입방을 간방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유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간방. 그죠? 간방에 있는 유방을 몇 개를 붙였냐면 4개 붙였죠. 그 4개 딱 붙이면은 몇 개 되냐? 24방위가 완성이 됩니다. 24방위에 대해서 다 설명되겠네. 그래서 제가 얼른 설명만 한번 드릴게요. 24방위에 대해서 자, 내일 여기 동지죠. 겨울은 해자축입니다.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이에요. 해자축이 되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보듯이 음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극한 곳에 동지가 되죠. 여기가 동지점입니다. 동지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지금부터는 이제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옛날에 새해로 삼기도 하고, 자, 동지가 되고, 동지 다음에 뭐예요? 소한이죠. 이제 조금 추운 추위, 소한.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대한이 되겠죠. 소한, 대한.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이게 동북 간방이죠. 간방. 음이 있는 속에 저 양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뭐예요? 입춘이 됩니다. 봄이 세워지는 때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옛날에 여기 가을 하는데 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입춘이에요. 들어가는 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봄이 세워져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입춘이 돼야 됩니다. 한자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저 관공서에서도 저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입춘. 그 다음에 우수가 되죠. 인방의 우수, 입춘 우수. 그래 뭐예요? 입춘 우수. 입춘 우수. 경칩. 경칩이 되죠. 비가 내리는 때. 우자는 내린다 이 소리예요. 물이 내린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다 이거 뜻이고, 경칩하면은 깜짝 놀랄 경자가 되죠. 경칩. 뭐가 깜짝 놀라느냐? 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잠자고 있던 벌레들이, 그죠? 경자가 뭐 이상하다? 꿈틀거릴 그들이 비가 우수비에 의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때가 경칩이고, 입춘우수 경칩.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바로 뭐냐면 춘분이죠.
춘분이 되고요. 입춘호수 경칩 춘분, 그 다음 뭐예요? 경칩 입춘호수 을이 되죠. 이걸 입춘호수 경칩 춘분, 그 다음 뭐예요? 청명, 날이 맑아지는 때죠. 청명, 물숫자들. 청명, 그 다음에 여기가 봄비 오는 때가 되죠. 이때가 농사 짓는 때니까 바로 고구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죠? 곡식곡자에다가 곡식 잘 자라고 고구비가 내리는 때고, 그 다음에 여기 손방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입하가 되죠. 여름으로 들어간 입하. 그 다음에 입하. 그 다음에 소만이죠. 입하 소만. 조금 이제 그죠? 가득 찼다. 입하 소만. 그 다음에 마지막 씨 뿌리는 때죠. 망종이 됩니다. 씨 뿌라 까끄라기가 막 이제 씨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때 망종. 그 다음에 여기가 하지가 되죠. 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소서. 소서. 그 다음에 대서. 그 다음에 여기가 입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처서. 더위가 이제 살살 들어가는 때죠. 서울은 이때도 무지무지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또 여름이라고 봐요. 시골에 있으면 확실하게 더위 꺾이죠. 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인이슬, 백로. 그 다음에 여기 추분이 되죠. 백로 추분. 그 다음에 백로 추분. 한로가 되죠. 찬설이 내리는 때. 한로. 그 다음에 찬설이 내렸다가 그 다음에 찬이슬 내리고 한로 상강이죠. 상강. 설이 내리는 때. 설이상자 해가지고 내릴강자에서 상강.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서북건방. 바로 이 자리가 입동이 됩니다. 입동. 그 다음에 소설. 그 다음에 대설. 그죠? 소설, 대설, 동지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그림은 거기에 쭉 있고요. 기본적으로만 쭉 보시면 우리가 춘하추동 그러죠. 춘하추동이라고 할 때 춘하추동 기본적으로 열십이라고 그랬죠. 열십으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열십으로 되는데 열십의 동쪽이 바로 뭐예요? 춘분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 자, 여기가 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이 추분이 되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 그 다음에 맨 위쪽으로 하지가 되고 동지가 되죠. 여름에 낮의 길이가 제일 길은 때, 밤의 길이가 제일 길은 때. 그래서 분이 두 개죠. 이분, 이지가 되죠. 양극, 음극이 돼요. 양이 극하고 지가 되고 음이 극하고. 그래서 이분, 이지에 따라서 뭐냐면 춘하, 추, 동이라라는 말이 붙인 겁니다. 먼저 이게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나누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이방이 있죠.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은 바로 뭐가 되느냐? 계절이 세워지는 때죠. 입춘, 입하, 입추, 그 다음 뭐예요? 입동이라는 게 세워지는 때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아마 여러분들 자료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농사 지으면서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텐데 농사 지으면서 의미를 쭉 살펴보시면은 아마 새롭게 보일 겁니다. 농촌 생활이 이제 새롭게 눈 띄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부족하시면은 우리 저희 경연학당 카페에 보면은요. 카페에 보면 동영상이 다 있어요. 글로 공부하라 그러면 내 나이에 지금 눈도 나쁜데 그 무슨 수로 공부해. 그죠? 그래서 요새 그래서 유튜브에도 띄워놓고 동영상 카페에 보면은 저희 경연학당 거기 아마 주소 다 있을 겁니다. 경연학당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요. 그 기초 강의들이 쭉 있어요. 늘 그냥 가입 안 해도 돼요. 가입 안 하면 그 기초 강의는 웬만한 거 다 볼 수가 있고 그냥 회원 가입만 하시고 빼놓지 않고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 강의부터 왼쪽에 있는 항목에 있는 기초 강의부터 쭉 공부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그죠? 우리가 그 농사 지으면서 반드시 익혀야 될 거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사람 인생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옛날 조상들은 다 가르쳐 주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걸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한글로만 이걸 표기하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 봄이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여름이죠. 그런데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건 봄밖에 없어요. 우수비하고 고구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봄에 비가 잘 내려야 싹이 잘 나요. 그래서 비를 강조해서 이렇게 썼고요. 다른 데도 비 많아요. 그런데 실은 여름에 제일 비가 많은 데는 비 얘기는 안 써요. 너무 비가 많으면 오히려 썩고 되니까. 대신 여기는 뭐가 하냐? 덥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죠. 소서대서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되니까요. 여기서는 음기운이 뭐냐면 물방울이 맺히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백로, 그죠? 할로. 그러다가 뭘로 된다? 서리가 이렇게 맺히다. 그래, 이상이면 견빙이 치라. 서리를 밟으면 곧 있으면 머지않아서 얼음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동이라는 겨울을 지나면 바로 뭐예요? 비 대신 이번에 눈이 오는 것이죠. 눈이 오고 춥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4절기에 이름을 붙이는데도 전부 다가 농사에 맞게 이렇게 돼요. 희한하게 또 뭐예요? 이때쯤 되면은 뭐예요? 고급이 내리죠. 고급이 내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대설, 소설 대설 그랬는데, 그때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눈이 안 내리고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거의 그때하고 비슷하더라.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긋나기는 하지만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양력이 저달력 갖고는 안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음력을 그래서 잘 살펴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려면은 집에 꼭 예전 권병원에서 달라고 하든가 좀 구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되고,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밤하늘에, 그죠? 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일단은 뭘 본다? 달을 한번 꼭 달의 변화하고, 오늘 달이 저 모양이야? 오늘 며칠이다? 하고 저거 한 달 정도, 몇 달 정도 훈련하다 보면 딱 보고, 오늘 음력 언제네? 24절기 가운데 언제 때네? 이거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군자 시중이라 그랬습니다. 군자는 때를 잘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때 맞춰서. 그래서 때를 잘 아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모르면 뭐라고 그랬죠? 때를 모르면은 저런 뭐라 그랬어요? 철부지 그랬죠. 철부지. 저런 철부지 같으니라고. 이 철부지가 뭐냐면, 철은 우리가 사계절을 얘기하죠. 철철이.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절입니다. 절. 절을 알지 못한다. 농사 지으면서 절을 모르면 전부 뭐예요? 철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철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걸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세요. 네, 이 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